오는 4일 뉴욕시 교사 및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발효 시점을 앞두고 뉴욕시 교사들이 대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연방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가 가까스로 내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연방우정국의 우편 배달이 1일부터 미뤄집니다. 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는 4일 뉴욕시 교사 및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발효 시점을 앞두고 뉴욕시 교사들이 대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대법원에 10월 4일 발효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연방항소법원은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임시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백신 접종 시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의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은 최소 1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1년간의 무급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백신 명령에 반발해 뉴욕시 교사 레이첼 마니스칼코, 다이애나 살로몬을 포함한 교사 4명이 해당 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한 보호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0일 법원에 청원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발효되면 수천 명의 공립학교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강제로 접종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에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일 기준으로 93%의 교사와 98%의 교장을 포함해 약 90%의 공립학교 직원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최소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연방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크사는 자사가 개발한 먹는 약,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의 입원과 사망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만간 미 보건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리보엑산에 오류를 주입해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를 막도록 설계됐으며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치료제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크사는 특히 델타 변이가 발생한 이후의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약 투여 5일 뒤 확진자 중 양성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달 29일 기준 확진율이 1.98%로 2%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1.1%로 하락해 뉴욕주 평균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으며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1.5%, 브롱스와 퀸즈는 각각 1.2%였고 브루클린은 1%, 맨해튼은 0.8%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롱아일랜드는 2.7%로 뉴욕시의 약 3배, 뉴욕주 평균의 1.5배에 달했으며 나소 카운티 2.2%, 서포 카운티는 3.2%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가 가까스로 내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두고 벌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협상이 지지부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연방상원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네마 등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과 하원 진보파의 대립이 풀리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표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 당내 협상이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방우정국의 우편 배달이 1일부터 느려집니다. USPS는 비용은 절약화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우편 배달 서비스 속도를 1일부터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편 배달 서비스를 항공보다 지상 운송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퍼스트 클래스 우편의 39%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93%가 배달이 느려질 전망입니다. USPS는 먼 곳으로 전달되는 퍼스트 클래스 우편의 경우 배달 시간을 현행보다 하루에서 이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 타주로 가는 우편물의 경우 기존의 3일에서 5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USPS는 나머지 61% 퍼스트 클래스 우편은 기존의 3일 이하 스케줄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USPS는 고객들이 늘어난 배달 시간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대폭 좁히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선정 때 이민 담당관이 사안별로 전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게 추방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이에 따라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불체자 및 고령 미성년 이민자 추방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선정 지침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앞으로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다카, 즉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불체자 사면 성격의 친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21억 달러가 투입되는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악명 높은 전임 주지사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드블라지오 시장,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과 이로이 콤리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건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경전철 사업은 라과디아 공항과 윌리 포인트역 사이의 경전철을 가설해 4분 내에 전철 및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쿠오모 주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대중교통 옹호론자는 물론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 측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공모합니다. 한국인사혁신처는 한국 시간 10월 1일 뉴욕 총영사관 영사겸 문화원장,
칠레 대사관 공사 참사관, 브라질 대사관 공사 등 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7개 직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다만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원서 접수 뒤 서류 검토 등을 통해 1차 합격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함께 공고한 뉴욕문화원장 직위 안내자료에서 뉴욕문화원은 원장 1명, 시설사무관 1명, 행정직원 1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 관광문화센터 신축팀, 사업팀, 홍보팀, 관리팀의 직제로 이루어져 있고 연간 예산은 3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H마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조사기관 유머레이터가 발표한 백신 소비자 접종률 보고서를 인용해 H마트가 리테일 업계에서 백신 접종자의 이용률이 1위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H마트의 이용객의 백신 접종률은 63%로 평균 백신 접종률보다 20%포인트가 높았고 2위인 레이스머스 이용객의 접종률은 62.2%로 평균보다 1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또 3위인 프레스마켓은 평균보다 17%가 높았고 4위는 트레이더조, 5위는 홀푸드, 6위는 리디, 7위는 BJ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머레이터는 연간 가계소득이 높고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백신 접종 확률이 높았으며 백신 접종 완료 소비자들은 백신 방역이 잘 된 브랜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다소 냉각됐다가 4분기에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6.3%, 2분기에 6.6% 등 호조를 보였지만 3분기에는 3.4%로 크게 냉각된 뒤 4분기에 다시 6.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분기에 델타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급속히 냉각됐지만 타격은 한 분기에 그치고 10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소비가 경제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국 경제가 델타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델타 변이가 사그라들고 부스터샷이 진행되면 연말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경제 성장이 회복되더라도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당초 7%대에서 5%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소희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고 밝혀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틀 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달 초부터 단절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르면 오늘부터 통신선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 간 통신선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군사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북한의 군사행동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통신선 복원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 이 같은 북한의 상반된 행동에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SBS 북한 전문기자 안정식 기자입니다.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표에 정부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통신선이 복원되면 일단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비대면 남북회담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대화만 잘 진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영상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희망대로 남북 관계가 풀려갈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남한 당국의 대결적 자세를 비난했고 군사행동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행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갈래 전술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제약하려는 의도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만 냈는데 우선은 남한 정부를 북한 쪽으로 견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 도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을 전후해 바이든 정부의 첫 북미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은 본토 거주자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에게는 3주 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SBS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넉 달가량 남기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선수와 참가자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3주간 베이징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베이징 입국 시 백신을 맞았더라도 무조건 3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폐쇄순환 관리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 등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参加与本人训练、比赛和工作等有关活动。闭环内将使用冬奥会专用交通系统。 뒤로 보이는 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주 경기장입니다.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과 달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중을 수용하지는 않지만 방역 조건을 충족한 중국 본토 거주자에 한해 입장권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장별 관중 규모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 고위 인사의 베이징 입국을 막을 정도로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펴왔는데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비교적 유연한 방역 지침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유관중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하는 제19차 세계한 상대회 온라인 등록 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될 세계한 상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이 브렌튼 필 인스티튜드 앤 카운슬링 센터의 2021년 기금 모금 행사에서 노먼 빈센트빌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센터는 윤 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등 뉴욕 한인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한 것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버논 대법관이 전날 정기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버논 대법관은 백신을 완전 접종한 상태로 별도의 감염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불가능해지면서 최근 1년간 중고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전년보다 40%가량 하락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에 올 들어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311 신고가 무려 43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약 600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하자 320여 명이 접종을 받는 등 미접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이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에게 무려 5만 6천여 달러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청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발대식은 10월 10일 오후 5시 더글라스톤 매너에서 개최됩니다. 245만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발대식은 10월 10일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천한 특판전이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5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